예, 올해 본명성 4인분 사람이 4인분이라니까 뭐 4인분 얘기하네. 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 집을 인테리어나 또는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필수 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부로 이 방향에 손대지 말자. 손을 대더라도 조금 조심해서 이쪽 방향만큼은 특히 신경을 써서 공사를 하자는 차원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무턱대고 공사하고 또 집수리 한다고 손대지 마시고 이 영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아무 탈 없이 예쁜 집을 한번 꾸며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테리어와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알아두면 굉장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몇 가지 좋은 팁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어진 지가 오래된 한 대략 30년 정도 된 집을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게 됐을 때는 그 집주인과의 생년을 따라 가지고 길흉이 반드시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다못해 집주인, 집 식구가 아니면 키우는 애완동물한테도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되는 집의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은 크게 상관이 없다입니다. 세 번째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양옥보다는 오래된 한옥을 수리를 했을 때 탈이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옛날 집이라 하더라도 이사한 지 얼마 안 되는 집은 또 크게 영향은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산지 얼마 안 되는 집 있죠. 오래 산 집이 아니라 뭐 산지 얼마 안 되는 뭐 1년 내지는 뭐 2년 정도는 괜찮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집을 비워둔 상태에서 공사를 다 하고 들어가면은 크게 탈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공사라든가 또는 인테리어를 하는 공사 같은 경우, 특히 벽이나 기둥들을 없애는 그런 대공사를 할 경우에 집주인이 비우지 않는 상태가 아니고 집주인이 거기서 살면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탈이 많이 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대문을 고쳤을 때, 뭐 이동을 했다거나 대문 수리를 했을 때는 반드시 영향이 있다. 물론 안 좋은 영향만 있는 건 아닙니다. 대문을 고침으로써 또 좋게 바뀌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집의 외부에 있는 건물을 손댔을 때는 집안의 내부를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영향력이 훨씬 더 미미합니다. 그래서 집의 부속 건물이죠. 창고라든가 이런 부속 건물을 손댈 때는 일반적인 영향력이 그렇게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화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죠. 내년 2021년에는 중간에 숫자 6이 이렇게 보입니다. 숫자 6이 보이는데 흔히 그 본명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타고난 별자리가 어디냐 이렇게 따질 때 본명성이라고 하는데, 본명성이 6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1년 신축년에는 공사를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낫고 집안의 수리 같은 거는 손을 안 대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내 본명성이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거부터 먼저 아셔야 될 텐데, 그거는 여기 화면을 잠깐 보시면 여기 본명성 구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본명성은 흔히 말해서 그 태어난 해를 상징하는 별입니다. 그 사람의 운명을 관장하는 별자리 이름을 흔히 숫자로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64년생일 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냥 바로 거두절미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죠. 여기 태어난 생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62년생은 본명성은 남자 여자 구분 없이
62년생은 숫자 2다. 그리고 74년생은 숫자 8에 해당이 되는데, 아까 올해가 2021년에는 숫자 6이 중궁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 본명궁이 6인 분들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색 네모안에 있는 게 여기 본명성 6자고, 해당되시는 분들이 31년생, 40년생, 49년, 58년, 67년생, 76년생, 그 다음에 또 있죠. 9년을 더하면 되니까 85년생, 그리고 94년생, 2003년생, 2012년생은 뭐 학생이니까 뭐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요 네모, 빨간 네모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 만약에 가장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준으로 하셔도 되고, 만약에 부부가 계시면 두 분 다 소중하다 그러면 두 분 다 이 본명성이 숫자가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보시고, 올해 내가 6이 있나 없나, 올해 6을 가진 분이 공사를 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두 분을 함께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두 분을 같이 보셔도 되는데, 주로 이제 가장 위주로 한 분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더더군다나 올해에 안 좋은 방에 6이 이제 중궁에 들어가다 보니까 모든 방향에 있는 곳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만큼은 좀 자중을 하시고 내년에 이렇게 한번 손을 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본명성 6만 갖고 계신 분만 여기가 안 좋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본명성이 예를 들어서 4에 해당되는 분도 계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명성 4는 아까 그쪽에 보시면 되는데, 본명성이 4에 해당되는 사람은 모든 방향은 다 안 좋은 건 아니고, 여기 동쪽에 보면 여기 4자가 있죠. 그러면 올해는 본명성이 4인분은 동쪽에 있는 벽을 치낸다거나, 아니면 천정을 손댄다거나, 아니면 바닥을 대대적으로 공사를 한다거나 했을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향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북동, 북쪽, 뭐 남쪽, 여기는 내 본명성이 없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자기에 해당되는 숫자가 있는 그 방향에는 되도록이면 올해만큼은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 숫자가 다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중궁에 또 5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숫자가 다 달라지는 거죠.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본명성이 8인 사람이 어느 방향을 손을 대면 안 좋은가? 여기서는 8자가 서쪽에 있죠. 그러면 올해는 서쪽 방향에는 되도록이면은 손을 안 대는 게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요 빨간색이 아니라 이게 분홍색으로 오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거는 흔히 얘기하는 오황살방입니다. 2021년에 오황살방은 남동쪽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전 영상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남동쪽이 무조건 다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방향이긴 하지만 이거는 만인 공통이기 때문에 다 맞지는 않는 거죠. 다 맞지는 않습니다. 인삼이 몸에 좋다, 이거 뭐 다 맞는 얘기는 아니다 아닙니까? 인삼이 몸에 해로운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여기 안 좋은 사람이 당연히 있겠죠. 본명성이 5에 해당되는 사람은 올해 특히 남동쪽을 손을 대게 되면은 굉장히 불리하다. 원래 만인 공통으로도 남동이 불리한데 내 본명성이 하필 오다 보니까 남동쪽에 손을 대면은 상당히 불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본명성 5인 사람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잠깐 응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지금 아파트 그냥 일반적인 도면이고 전혀 뭐 이렇게 돌리고 하질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 요 상태에서 만약에 올해 본명성 4인분이 4인 사람이 4인분이라니까 뭐 4인분 얘기 안 해. 4인 사람이 동쪽에 있는 안방 욕실을 만약에 손을 댄다. 그러면 올해는 굉장히 불리해지겠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부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공사를 하기 위한 그림이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댄다고 했을 때는
올해 본명성이 4인분은 동쪽은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필 또 서쪽에 공동욕실이 여기 있다 그죠. 그러면 본명성이 8인분이 서쪽에 여기에 욕실에 공사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올해는 불리해질 수 있다. 그리고 본명성이 2인분이 이 주방을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고 싶다. 싱크대 뜯어내고 새로 싱크대를 또 해야 되겠다 하면은 올해는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좀 간편하게 오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옛날부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는 되도록이면 그냥 우기지 말고 안 하면 됩니다. 안 좋다고 하면 안 좋은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한번 바꿔보겠다,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 좋다 하면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안 좋다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가지고 되도록이면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만약에 본명성이 6인분이 올해 무조건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요 뒤에 보면은 51편에 제가 요거는 지금 이사할 때 주의사항인데, 이사할 때나 뭐 공사할 때나 그닥 그렇게 뭐 다르지 않습니다. 51편에 보시면 조금 안 좋은 흉들을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51편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부득이 공사를 하게 되신다면 잘 실천을 하셔가지고 따로 뒤탈이 안 나게, 흔히 동티라고 얘기하는데 동티 같은 거 이렇게 생기지 않게 잘 마무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까지 마구마구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